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쯤에 목포 신항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예상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이곳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서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 60여 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녹이 슬고 찌그러진 세월호를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잠수선이 철제부두와 수평을 맞추는 작업엔 30분이 더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오후 1시 반쯤 접안이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떠난 지 1081일 만에 마지막 항해를 마쳤습니다. 세월호는 모두 105km의 바닷길을 7시간 반 동안 달려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소요 시간은 1시간 반이 이른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반잠수선에 탔던 정경배 도선사는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순조를 받은 덕에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반잠수선과 세월호 고정 해체 작업 등이 이뤄지고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모듈 트랜스포터 462대가 선체 밑으로 들어가 세월호를 이송합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월호는 다음 달 6일, 다음 주 목요일쯤 육상 거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방역과 세척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지 이제 10시간이 지나갑니다. 오후 들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간 지 약 10시간이 지났는데요. 오전까지 한산했지만 오후 1시 반쯤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어 탄핵 무효와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45분쯤 굳은 표정으로 이곳 서울구치소로 정문을 통과했는데요. 당시 태극기를 든 100여 명이 지지자들이 연신 박근혜를 연호하며 오열과 흐느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구속을 외치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모여 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한때 욕설이 오가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지만 구치소에 들어간 지금은 다른 구속 피의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다른 수용자들처럼 수에 적힌 수인번호로 불리며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독방에 수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도 이곳에 수감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같은 장소에 머물며 검찰의 고강도 보강 수사를 받은 뒤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께 어떤 점을 요구하십니까? 대통령을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정말 깨끗하시고 떳떳하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올 때 찍힌 사진 모습입니다. 유영걸 대표님, 애초에요. 이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좀 흘러내리고
피곤해서 약간 조금 얼굴이 이런 줄 알았더니 머리를 본인이 직접 풀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이 머리 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쇠 붙이니까 쇠 붙이 혹시 뭐 자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핀도 뽑고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에 화장도 싹 지우고 예. 서울 구치소 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1개월 만에 대통령 된 지 4년 1개월 만에 이렇게 구속까지 됐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올림머리의 상징인데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올림머리인데 그 올림머리를 이제 푸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17년 3월 31일이 역사적인 날 같습니다. 세월호가 1081일 만에 거의 3년 만에 예. 떠올라서 목포 신항구로 갔고 참 그 날에 예.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세월호로 흔들리기 시작한 예. 3년 만에 또 그 대통령은 또 구속이 됐고 예.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직접적인 뭐 원인 제공이나 구조의 책임은 없지만은 세월호 당일날 7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예. 계속 세월호에 그때 사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국가 대개조에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섰으면은 예. 훨씬 좋은 임기 말기를 맞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빠질 때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세월호는 다시 건져져서 목포 신항구로 오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이 두 갈래의 모습 보고 아주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세월호도 또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여성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화면에 비춰진 뭐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막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화장하고 머리를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많이 놀랍긴 합니다. 그렇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여성이 제일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본인의 맨 얼굴 아니겠습니까? 민낯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민낯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적인 화장품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조 화장 소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구치소 내에서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예. 이제 본인이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예.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모습이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본인의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일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최순실 씨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아 나올 때는 화장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이제 뭐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조사받아 나올 때는 저런 예.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가 예. 180도로 바뀌었다 하는 걸 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법정에 그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본인이 그래도 구속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갔을 텐데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의 뭐 본인의 처지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 달라진 모습 때문에 본인도 충격이 됐을 것 같고 예. 그런 마음의 준비도 어찌 보면 머리핀을 뽑고 또 자기의 얼굴을 클렌징 폼으로 닦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한 1시간 반 있다 나왔으니까 오늘 검찰 설명에 따르면은 변호인이 접견을 해가지고 절차를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1시간 반 걸렸고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구속을 일단 예상했느냐? 저는 이게 충분히 예상했다 봐요. 왜냐하면 예상했다고요? 예. 작년에 2015년 기준으로 일반 이게 구속영장 발부율이 81.2%입니다. 예. 이게 일반 사건도 81.2%가 발부되는데 예. 박 대통령의 혐의에게 그 뇌물은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범자들이 많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변호인들은 뭐 당연히 발부를 예상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뭐 동생 내외도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라진 게 경호 경비 문제도요. 예. 어제 그 법정에 출입하는 순간에 다 중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바로 이게 집에서부터 검찰차로 갈 텐데 예. 아마 이게 갈 때는 에쿠스 리무진 경호실 차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경호가 되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경호 경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법정에 넣어가지고 검찰청 옮길 때는 검찰 차량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예. 오늘 아침에 이게 교도소 들어갈 때도 보면 구치 들어갈 때도 보면 이게 그 검찰 차량에 예. 이제 여성이 2명 타고 검찰 차량 K7 옮기기 타고 때문에 들어왔죠. 저는 예. 이게 안전 때문에 경찰이 둘러싼 거지 경호 경비는 이게 이미 끝났다. 이래 보기 구치소 들어간 거 관계없이 예. 이미 그 영장 집행부터 경호 경비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호칭 가지고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조사 때 법원에서 어떻게 불리냐. 이제 거기서는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불린 지 20일 겨우 넘어서 예. 그 안에 몇 번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검찰 조사할 때는 예우상 대통령님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불렸고요. 네.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되어서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 생활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던가 대통령님이라고 이런 호칭 대신에 예. 이름도 불리지 않고 수인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절박하게 본인의 신분이 바뀐 것을 느끼는 것이 예. 이름이 사라지고 수인번호로 불려지는 본인들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름이 사라지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설 변호사님 여기 보면 머그샷이라고 있어요. 이 단어가 오늘 좀 화제였는데 이 머그샷이 뭡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물론 사진 아마 촬영 그 때문에 예. 하는 걸 아는데 저도 이게 그 정확하게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머그샷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그샷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뭔가 궁금했는지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게 그 뒤에 키가 재어지는 그 표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범죄자들 이렇게 찍어놓은 그 사진을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진에 겁니다. 자기 네. 그 번호, 수용 번호를 들고서 기록에 남겨 찍는 사진.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저게 머그샷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사실. 예. 머그라는 게 영어의 그 은어로 머리, 얼굴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서 수용자들이 많을 때 처음 유래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머그샷이라 해서 얼굴을 찍는 사진인데 주로 수용자들이 자기 수용 번호를 들고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고 옆에는 키, 신장을 나타내는 그 가늠자가 있는 곳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사진을 찍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도 내가 수감되었구나라고 제일 먼저 극명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독감이라고 게 다 바뀌는 거죠. 예. 그냥 뭐 대통령에서 자연인에서 이제 수형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 자체가 미결 수용자 신분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확히 그거죠. 번호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샤워한 다음에 수의로 바꿔 입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그 구치소에 갔다 온 사람이 그때 굴욕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 건강검진을. 예, 할 때요? 거기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항문에 뭐를 숨기었나 해서 항문 검사를 한대요. 예. 물론 뭐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자에 앉혀서 그 사진 촬영을 한답니다. 기계로요? 예, 그때 하여튼 뭐 그 기록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로 해서 찍고 확인하고 바로 없애버린대요. 딴 데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입안 검사를 구강 검사를 한답니다. 입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입도 샅샅이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굉장히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좌절감, 굴욕감, 모멸감 이게 많이 느껴진대요.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 생활 안내받고 생필품 배급받고 예. 이제 감방으로 가는데 제가 알던 어느 회장은 이 구치소 들어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그 네이도 자기가 예. 빨아서 입어야 되는 줄 알고 매일 빨았대요. 그래서 구치소 안에 널어놨는데 구치소 안에가 잘 안 마르잖아. 햇빛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매일 젖은 걸 입었대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하면 누가 알려주더래요. 그거 사면 돼. 그래가지고 영치금 갖고 네일을 사서 입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 환복한 다음에 그 교도관 보고 어떻게 부르게 생각이 안 나서 교도관 보고 아저씨라고 그랬대요. 예. 그랬더니 교도관이 너 나한테 아저씨가 뭐야 이 사람아 하고서 혼내서 어쩔 줄 몰라서 큰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느 회장, 재벌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 옷을 갈아입는 순간 모든 게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을 다시 내가 태어난 것 같다. 좌절감이. 그런 생각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글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 20여 명, 30여 명이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글쎄요. 좀 우는 모습도 보이고 오열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다 바뀌는 겁니다. 먹는 것도 뭐 네, 먹는 것도 1,440원이잖아요. 한 끼에 1,440원인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 사실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 그 요리 연구가신 70세 정도 되시는 김모 입맛을 잘 안다는, 그분이 제공해준 음식을 주로 드셨고 그래서 딴 데 갈 때도 대부분 그분이 주신 걸 이렇게 싸갖고 가는 경향이 많았대요. 그렇다고 하면 입맛이 사실은 좀 일반인들 입맛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예. 상당히 이제 그걸 딱 들으는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 신분이 정말 뭘까? 예.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재판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으로 계속 재판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예. 법관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범죄가 소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거니까 예. 이제는 그럼 본인이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형을 부분에 대한 낮추기 고민을 위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뭐 변호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조언을 제대로 해야겠죠. 이제는 예. 심기 변호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요. 본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예. 그것이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본인은 계속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심에서는 끝까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할 것 같고 또 2심 지나고는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나 많은 그 증인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증거들을 보면 모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예.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40원 저거는 다시 한번 해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되게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저기 원가예요, 원가. 예, 이 원가. 말은 이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마진을 안 남겨서 그런 거지 질이 나쁜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정말 이게 콩밥도 아니고 쌀밥에 그 반찬 3개예요. 예. 시중에 한 7, 8천 이상이다. 이렇게 법무부 교정부에 있는 분이 꼭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명을 해달라고 저게 저렇게 열악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원가라고 이렇게 써놓고 예, 원가고 대량 구매 때문에 그렇다고. 예전에는 콩밥 먹으러 간다라고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가는 사람 보고 콩밥 먹으러 간다, 콩밥 먹는다라 했는데 예전에는 왜 수용생활 자체에 통해서 음식을 적게 주거나 고통을 줘서 자기 죄를 뉘우치게 한다 그래서 실제 뭐 콩밥이나 꽁보리밥을 줬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원가 1,440원이고 아시다시피 보통 월우수돈 금계라고 예. 이틀에 한 번씩 육고기 반찬이 납니다. 월요일 날은 소고기, 그다음에 수도는 돼지고기, 금요일 날은 닭고기 이래서 나오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조리장이 해주던 식사를 하다가 저기 가서 먹는 게 아무리 진수성찬인들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을 빗대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재소자들의 처우만큼은 확실하게 많이 예. 개선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지나했던 국정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예. 국민의 민의에 배신한 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수용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구치소의 뭐 교도소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65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조윤선 장관도 적응 못하고 귤만 먹는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실생활 면에서.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금지옥엽으로 자라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52년생이잖아요. 61년에 5.16 났잖아요. 그러니까 9살에 청와대 들어가서 한 3, 4학년 때 들어간 거예요. 1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로 살다가 그 유경수 여사 흉탄에 피살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22살입니다. 예. 22살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공주 플러스 퍼스트 레이디. 예. 그 이후에 또 27살에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흉탄에 또. 그 다음에는 18년간 또 칩거 생활했어요. 예. 칩거 생활하면서 물론 최태민, 최순실이가 뭐 돌봐줬지만은 약간의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격리된 생활을 했거든요. 차이가 많이 그래서 나는 생활을 박근혜 했죠. 전 대통령이 성격이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로 많이 풀어요. 18년 동안 그 심리 치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격리돼서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교우 관계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예.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해를 해주고 예.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동정도 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분이 저런 식으로 혼자 저렇게 외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렇게 주어진 거 갑자기 식판에 저기 반찬 3개 나온 거면 예. 아마 좀 식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혼자 그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와요 화장실에 변기도 왜 송영길 네, 그런 신전시장이 일이 있었죠. 뜯어갈 정도로 예. 또 그런 증상도 생겼는데 아마 1.9평에 가서 혼자 저 산다는 거는
보통 사람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참관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구치소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면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신부터 시작해서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재소자죠. 재소자도 서울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입고 그러면 이 왼쪽 가슴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23번이었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23번 접견. 아, 그러면 면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23번 출정. 그러면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는구나. 이제 밥이 들어옵니다. 일식 삼참.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눈물을 많이 쏟을 겁니다. 근데 서울구치소는 1, 2, 3방이 독방이거든요. 1.04평. 4발짝밖에 못 걷습니다. 서울구치소 이제 정문 올라가면 왼쪽이 이제 남사, 왼쪽이 이제 여사거든요. 근데 여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그 본 사동, 상중 하로 돼 있거든요. 1, 2, 3방이 독방이고 4방부터 홍kop방이거든요. 근데 1, 2, 3방이 독방인데 4방이나 5방에 갑자기 뭐 큰 방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병원에 딸린 병사 거기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도관이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아, 24시간. 24시간 하여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서 변호사님 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도 병원에 딸린 병사의 방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좀 알아보니까요. 예. 아마 이게 별도의 방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경호 예우는 아니더라도 예. 안전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수행자들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예. 이게 우르르 밖에 노는데 그럼 이게 누가 그 안전을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마 이게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뭐 병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그 기존 방에는 이게 안전이 잘 보장이 안 되죠. 예. 따라서 이게 그 격리된 방으로 예. 뭔가 이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특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직 안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경호 예. 특혜도 아니고 안전은 보장해 줘야 되니까 최소한.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 최순실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여사가 제가 변호사 접견을 여러 번 가보거든요. 예. 그러면 가보면 이게 방이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기호 잠깐 보고 오는데 예. 지금 이게 거물급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게 최순실 있죠. 롯데 신영자 부회장. 그렇죠. 그분이 이게 워낙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장시호 있죠. 조윤선 의원도 이게 변호사가 한 10명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나게 안 해야 되는데 예. 바로 이게 방이 4개인데 이렇게 거물급들이 많고 일반 또 재소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최순실, 장시우, 조윤선, 박지원, 최경희 총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가면 그 외에도 이게 일반인이 엄청나게 많고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이걸 배정합니까? 그래서 이게 격리는 물론 온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지만 이게 변호사가 미리 예약을 잡아놔 버리면 이게 미리 접견 신청을 내버리면 시간 순이기 때문에 접견 예.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최순실은 우리가 이 남부구치소나 딴 데 옮기는 걸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검토 13개 혐의 다 거의 공범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은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말을 맞추는 걸 막기는 어렵고 예. 또 이게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최순실은 남부구치소나 다른 데에게 옮기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보면은 거의 신영자 이사장은 뭐 거의 매일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되고 그리고 다른 일반 재소자 수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특별 접견은 변호사가 신청하면 그건 무제한으로 하거든요. 일반인 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무제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는 변호사를 잘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살 수 있는 예.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차지한다고 봐야죠. 근데 뭐 조윤선 전 장관은 본인 자체도 변호사고 남편도 김현장 변호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줄 서서 면회를 한다고 하고 신영자 씨도 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맞딸이니까 저 집도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할 테고 다른 분들도 다 쟁쟁한 사람이죠. 박채윤, 뭐 최경희 이대 총장, 뭐 최순실, 장시호, 뭐 다들 좀 센 사람들이니까 예. 또 면회할 때는 딱 4군데고 방은 4개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상당한 좀 구치소에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저도 뭐 서울구치소 면회를 몇 번 가봤는데 예.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그거 다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부터 다들 그 유니폼 입고서 다들 거기서 또 만나고 하니까 예. 저분들끼리 교통정리하기도 내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머리가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참 근데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리 권력무상이고 건물 10년이라 해도 접견실이야 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우선 배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말고 지금 현재 1.4평 생활은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낼 때 2개 방을 터서 안에다가 접견실이라던가 그다음에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안양교도소에 있었을 텐데 안양교도소도 상당히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전직 대통령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구치소에도 1.4평의 그 독거방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마도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방의 전례를 따라서 예. 좀 배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니까 추정이 언론에서 됩니다. 지금 말하는 독거방은 기존의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렇습니다. 독거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변호인이 일단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취재진의 포착은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필요한 변호사들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갈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본격 수사나 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게 그 옛날에 그 이재용 부회장 은퇴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1호 면회가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게 누구 한 번 가버리면 못 가잖아요. 그때 그 삼성그룹에 아마 제가 2인자 최지성 예. 그분이 이게 1호로 면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도 가족이나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순번을 잘 짜야 돼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날짜를 하고 변호사는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당장 지금 이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당장 가기는 그렇고 한 2, 3일 정도 좀 추스르고 2, 이게 3일. 주말에는 변호사는 접견 안 돼요. 주말에는 이게 가족만 되고 변호사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초에 아마 변호사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들어가게 되면은 낯선 환경이고 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변호사들이 그런 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변호사는 이게 법적 조언만 하지. 예. 저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있어 본 사람이 잘 알지 변호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외에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박근영 씨는 아예 보지도 않았으니까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윤전추 씨, 이영선 행정관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이영전 행정관이 사실은 당일날 어제죠. 삼성동 네. 자택에서 1시간 동안 머무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혹시나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물론 뭐 이제 밖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구치소에는. 네. 대신 구치소에서 구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무슨 물건을 그 재소자에게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주세요라고 돈을 지불할 수는 있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의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면 다른 걸로 바꿔서 살 수 있고요. 담요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일정 부분 몇 가지 음식은 또 구입할 수 있대요. 그런 그 걸 안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저기가 예를 들면 이영선이나 윤전추 같은 보좌관이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그게 실현이 안 됐지만 예. 서영희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영희 변호사요? 그렇죠. 서영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2번 발표할 것 김관영 같습니다. 후보입니다. 조만간요. 선거인단 득표율 12.2%, 여론조사 지지율 11.2%, 합산율 11.70%입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선거인단 득표율 21.1%, 여론조사 지지율 17.5%, 합산율 19.30%입니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 한 30% 이상 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전당대회 분위기 등등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1호 면회자는 아직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서영희 변호사를 만약에 변호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아까 말씀한 변호인 접견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방법도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의 요소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평일날은 계속 오랫동안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뭐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또 조달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예.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누나를 돕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관계에 있었던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서양희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호 면허자가 누가 될 거냐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이제 아까 사무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예. 누가 들어가느냐가 뭐 유영하 변호사가 갈지
예. 신문고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면 뭐 지금 그 윤전추나 이영선 행정관이 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뭐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자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윤 대표님 예.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채측근이 됐지만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시킨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탄핵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좀 제대로 보필을 좀 못했다고 봐야죠. 예.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비관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심기 변호만 좀 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하여튼 그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다. 이런 예. 쪽으로 해서 좀 비관론을 갖고 이거 모든 걸 대비했으면은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예.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근데 너무 좀 낙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될 거다, 잘될 그렇죠. 거다. 변호사들도 좀 거의 정치적인 변호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좀 실패했고 예.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계속 조금 정상적인 대응을 좀 못했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책임론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도 크다고 그래요. 다른 변호인들이 훌륭한 변호인들을 많이 추천을 해도 그랬겠죠.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아.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최태민 건부터 다 소급해서 올라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아는 거를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당신만 좀 집중적으로 알고 좀 책임지고 해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유영하 변호사 너무 또 강성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세게 하던 동안 좀 역풍이 좀 많이 불어나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이렇게 구속까지 저는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통령 때 장관, 총리 뭐 이런 인사에 문제가 많았는데 예. 마지막에는 자기 변호사 인선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물론 죄가 13가지 죄목이나 돼서 죄목도 좀 크지만 거기에 대응 논리도 너무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서 변호사님 지금 뭐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인 교체 뭐 가능성도 나오던데 그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고요. 예. 순수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가장 큰 악수는요. 제가 보기에 1차 검찰 조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1차 그 특수본에 임했으면 그때는 이게 뇌물로 안 보고 강요죄로만 그랬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통령이 성실하게 임했으면 강요는 이게 그 형사상 소추 특권 때문에 우리가 기소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정지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강요죄로만 기소가 됐으니까 형량이 강요죄는 5년 이하로 낮아요. 예. 근데 거기 응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이 오고 예. 특검이 오면서 이게 뇌물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어요. 뇌물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1차 검찰이 응하지 않은 게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예. 가족이 뼈아픈 복귀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죠. 그때 조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최재경 수석이거든요. 최재경 그렇죠. 수석은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게 청와대에서 그때 나오게 되고. 현직에 있을 때는 수사가 아무래도 이게 그 예우를 갖출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예. 파면 이후에 수사는 틀릴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국민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변 인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나머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들은 지금 거의 뭐 자취를 감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문고리 3인방이라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게 가장 편한데 네. 문제는 저 두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되어 있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재판정에나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에도 거절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의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들이 나타나서 공식적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뒷수발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이영선 전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예. 그 삼성동 자택에 들러서 짐을 싸간 이유가 아마 대통령에 필요한 안경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면 구치소와 협의해서 들여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그 같은 국정농단의 조사를 받는 대상인 그 이재만, 안봉근 이런 전직 비서관들보다는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을 통한 실무적인 예. 보좌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특검법 보면 이게 1호가 이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 누설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면 이름이 적시되어 있나요? 이름이 3명이 다 적시돼 있어요. 그 구체 특검 1호에. 근데 이 특검법에서 소환도 안 해봐요. 예. 뭐 소환해가 조사해보고 뭐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는 건 좋은데 한번 이게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조사라고 법이 돼 있으면. 예. 근데 저는 이게 수배도 안 하고
이렇게 문고리 3인방을 이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3명 공모 안 하고 이게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안봉건수는 경찰 인사든 인사 개입도 이게 많거든요. 직권남용. 근데 왜 이걸 저는 조사도 안 하는지 도저히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또 그렇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도 일 잘하는 사람 흔들지 말라라고 보호해줬는데 예. 지금에 와서 보면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이 이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한 것일까? 예.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본인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개인적인 이권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보안소님 데려와라.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몰래 들여보내고 또는 치료하는 의사들도 비선 의사들도 의료진도 들어오게 만들고 이건 사실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서 주라고 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호성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시도 안 했는데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사인한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저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족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들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저는 서 변호사하고 100% 동의해요. 조사해야죠. 그리고 조사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네. 그런데 두문불출하고 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불려 나와서 조사받으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증언해 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둘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나서는 것보다 숨는 게 도리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예. 그러면 이분은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며칠 동안 삼성동 자택 그 앞에서 밤을 새웠다고도 하고 구치소까지 따라갔더라고요. 가족의 도리를 하고 싶다. 글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제가 싶어요. 보기에는 신동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로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제부로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박지만만 그 집안의 아들로서 또 맏손자를 아끼는 마음은 있어서 예. 그 구속영장 청구돼서 영장 심사 받는 날 그 박지만 씨 불러서 또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 씨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도 인정을 안 해서 신동욱 씨가 내가 대신 구속됐으면 좋겠다. 난 실제로 그 생활을 해봤다. 굉장히 힘들다. 감옥 생활 힘들다. 이렇게 본인은 신동욱 씨는 절절한 또 애정을 표시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인정을 안 거기에는 하고 있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또 박근영 씨가 또 일본 가서 인터뷰할 때 있었어요. 예, 천황이 뭐가 문제냐, 신사참배를 왜 비난하냐, 예. 위안부 문제가 왜 한국에서 자꾸 그거 틀고 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유경재단 때부터 감정이 알력이 쓰고 갈등이 쌓여서 제대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욱 씨를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동욱 씨는 애는 쓰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피보다 지는 물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박지만 회장에 대한 면담도 박지만 회장이 스스로 원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해서가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혹시 이번에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가족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다리를 놔서 어렵게 성사했다고 하는데 예. 들어가서도 10분 정도밖에 2층에서 독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윤상현 의원의 전언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박지만, 박근영 이런 자매들, 형제들과의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다. 풀어지지 않고 아마도 주변에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오히려 그들보다 최순실 씨가 추천하고 인사했던 윤전추나 이영선 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고 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심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동생도 그런데 동생의 제부인 신동욱 부총재야 대통령이 먼저 찾으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있으면 좀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과거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사실 두 가지로 딱 엇갈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한 명은 아주 강하게 불복을 했었고 그랬었죠. 한 명은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복을 해서 27일간이나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복의 아이콘이 됐는데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감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108배를 했대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108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금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예. 근데 둘 중에 건강상, 정신 건강상 좋은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구치소 상황, 구치소에 들어와 있고 최장 20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기소가 되면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응할까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논쟁도 이제부터 시작이 되면 장기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이루어질 텐데 그렇겠죠.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멘탈이 붕괴되게 되면 정신력이 붕괴되게 되면 결국 본인한테도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불복한다고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것이 무슨 본인의 무슨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본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긍정적이란 말이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법적 논쟁에서 어떻게 본인이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예. 또는 수사 기록 같은 걸 검토해보고 본인의 논리들을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 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예, 수감 생활은 예. 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예, 저 108배가 실내에서 하는 운동 중에 최고랍니다. 저게 예, 스페이스도 많이 안 차지하면서 관절이나 모든 거가 무리 안 가고 예. 아주 운동이 그 108배를 하면 땀이 흠뻑 난대요. 그러니까 실내 운동에 최고 좋은 운동이고 예.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얻는다고 그래서 108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에 구속될 때도 그랬잖아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 예. 뭐 이런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런 태도를 좀 배우고 운동도 했으면 좋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27일 굶었는데 그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회고록 나오는데 네. 27일 굶은 후유증이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단식이 저게 아무나 저 단식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죠. 그럼 예. 이게 좀 잘못된 게요. 예. 노태우 대통령 맞아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게요. 근데 전두환도 뇌물수수 혐의는 있어요. 예. 근데 구속은 그 사유가 아니고요. 예. 전두환은 이게 정치적 탄압을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내란 목적 살인죄. 아. 이건 이게 사형에 처한다. 사형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군형법상 반란 수괴죄. 예. 이게 그것도 사형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적 법정형이랍니다. 법에 사형에 처한다. 뇌물해봤자 이게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주된 구속 혐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부패 사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탄압 아닌가. 예. 아마 이게 노태우 대통령은 아직 부정부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순응한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내가 정치력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죠. 들어오니까 투쟁한 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뇌물로 지금 구속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